규칙이 없다면? 규칙이 없다면? 만약 세상에 규칙이 없다면 우리 삶은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규칙이 없다면 학교 생활의 밝은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약속, 바로 학교 규칙입니다. 중3 학생이 3년 동안 집단 폭행에 시달리고 초중고교생 17만 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교폭력.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해법을 다방면에서 찾고 있지만 기본을 지키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의 경우에는 멈춰 학교폭력, 끼바 꼬울로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규칙을 만들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학교 규칙엔 그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이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학교 규칙이요? 그냥 파마랑 염색 안 되는 정도? 그 정도? 뭐 간단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알아도 꼭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규칙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지키기엔 좀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한 지켜야죠. 하지만 그 학칙이 불합리적이거나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때조차도 꼭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절차. 아무리 좋은 규칙이라도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를 얻지 못한 일방적인 규칙은 공감을 얻기 힘든 법. 이제 학교 규칙 재개정 시 감독기관의 인가 과정을 폐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실시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학교 규칙 재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학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때는 먼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조직된 학칙 재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 시안을 마련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공포와 시행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제정 개정안 발의 시 학부모회 등은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는 각자의 의견을 모아 반영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의 경우 학급회의나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지금부터 제1회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벨소리나 진동이 울리면은 다른 학생들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본인의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아침에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진이, 우진이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핸드폰이 있어야 친구들과의 연락이 잘 돼 소통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저는 절충안을 내놓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여 연락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게 하되, 수업 시간에는 수업 중에 사용한 학생들은 벌점을 받고. 휴대폰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공방이 치열하죠.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휴대폰 사용 학칙 규정에 대해 학생 모두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공포된 학칙은 입학식이나 개학식 때 서약서나 동의서를 받아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에는 단순히 학칙 준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항을 간추려서 안내하고 위반 시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삽입해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을 통해 학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학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학교 규칙과 관련해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여 학칙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는 시, 수기, 에세이 작성, 사회와 도덕 시간에는 OX 퀴즈, 인터뷰 보고서, 설문지 제작, 미술 음악 시간에는 포스터 및 조형물 제작, 개사곡 만들기, 그리고 동아리 활동 땐 연극, 춤, UCC 제작 등 학교 규칙과 연계한 다양한 교과 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여 학칙에 친밀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칙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는 지난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조퇴한 적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께 말씀드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피고는 선생님께 대신 말씀드려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점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조퇴한 한 학생에 대한 학생자치법정의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의 한 고등학교. 네, 배심원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가 몹시 아팠던 당시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그래도 민주시민으로서 학칙을 어긴 점은 분명하여 그에 따른 가벼운 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지성아는 향후 2주간 급식 질서 도우미 10회를 이행하십시오. 만약 경미한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학생들은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수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세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학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 꼭 지켜야겠구나 하는 책임감이 생기게 돼서 더 잘 지키게 돼요. 학칙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돕는 교육의 연장입니다.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학칙을 관리하겠습니다. 학교 규칙을 만들 때 학생, 학부모, 학교가 서로 의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 규칙 내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키겠습니다. 함께 만들고 즐겁게 지키는 약속.
학교 규칙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고 학교를 밝게 빛내줄 것입니다.